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바로 첫 번째 기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때문에 약간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뉴욕타임스가 그 세계 최고의 신문이자 미국 최고의 신문인데 뉴욕타임스 SK하이닉스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길게 이제 해설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썼다는 자체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의 보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엔비디아만이 아니다. AI 붐으로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이 강력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고요. 그렇다면 여기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뉴욕타임스가 종합 일간지인데 네. 예를 들면 주식시장과 경제 전문 신문으로는 단 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제 파이낸스타임스가 있는데 그 신문도 중요하지만은 예컨대 워싱턴 정가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쪽에서는 사실 뭐 파이낸스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을 그렇게 자세하게 보진 않을 수도 있지만 뉴욕타임스는 꼭 봅니다. 뉴욕타임스가 이제 정파성을 띠긴 하지만 공화민주당 어느 당은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신문이죠.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뉴욕타임스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뉴욕타임스가 그 경제를 갖다가 그 비중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갖다 길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SK하이닉스를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SK하이닉스 위상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 코너를 쭉 팔로우하시면 아시겠지만 조만간 다음 주 22일이면 SEC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상장 승인을 앞두고 뉴욕 정가, 워싱턴 정가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끼치는 뉴욕타임스에 길게 보도가 됐다는 점도 사실은 SK하이닉스의 큰 어떤 이점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실 매체 규모 생각해보면 뉴욕타임즈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을 콕 집어서 언급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인기가 많다라는 방증이기도 할 그렇죠. 거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Please make more. 예. 제발 더 만들어주세요인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기사에서도 이 문구를 좀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2주 전에 컴퓨텍스라고 대만에 그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원래 열렸던 행사인데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그럼 네. 왜 그러냐? 엔비디아가 젠슨왕에 매년 갑자기 컴퓨텍스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기자들도 컴퓨텍스에 가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CES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젠슨왕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SK하이닉스의 부스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기자들과 얘기하면서 SK하이닉스의 그 웨이퍼에다가 Please make more. 그러니까 제발 좀 메모리 좀 더 주세요. 이런 멘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뉴욕타임스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되게 상징적으로 또 종합일간지답게 뭔가 경제적인 어떤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종합일간지답게 재미있는 내용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되게 적합한 에피소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초과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초과 수요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여전히 지속됐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3단 논법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뉴욕타임스 이 점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읽어봤는데 보니까는 이제 부제목이 달리면서 꽤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또 이 더 만들어주세요 요 키워드에다가 뉴욕타임즈가 절반은 진심이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절반은 진심이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일단은 말 그대로 엔비디아가 우리 SK하이닉스와 참 끈끈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기사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이 덕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부자가 됐다. 이런 내용도 그렇죠. 있던데요. 예. 그 점도 이게 자세히 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직원이 과장급만 하더라도 7억씩 받게 됐으니까 7억씩 받아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그 동탄 아파트나 이쪽 강남 아파트도 들썩거린다는 것도 그런 어떤 일환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다음에 외제차도 사고 이런 것도 뉴욕타임스가 기술했고 또 제가 재밌게 본 부분에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직원의 위상이 높아진 것 중에 하나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삼성전자 직원의 등급을 갖다가 의사나 변호사 수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못 본 내용,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못 본 내용인데 이 정도 뉴욕타임스가 재밌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삼성전자 직원이 올라갔고 뉴욕타임스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수능에 대한 어떤 커트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 다 채운 다음에 다시 서울대로 넘어왔는데 서울대 넘어오는 위상이 예전보다 높아졌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R&D를 하지 않으면 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의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서울대 공대나 서울대 자연대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높다. 이 점도 사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인센티브 상한선을 처럼 생긴 중요한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부유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표현을 예. 했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폰 시대와 다른 점이라는 이 부제목을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한국이라고 임의로 넣어봤는데 이게 뭔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갈등? 미국과 중국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 거기서 어떻게 생긴 어떻게 보면 수혜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다른 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효시가 무엇이냐? 블랙베리라고 IT에 밝은 분들은 그렇게 제시할 수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대중화시킨 건 이제 아이폰이죠. 아이폰이죠. 예, 아이폰 때문에 엄청난 전 세계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중요하게 수혜를 본 국가를 따지자면 아이폰이 당연히 애플 것이니까 미국도 있지만은 애플이 엄청나게 이제 시가총이 쭉쭉쭉 상승합니다.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국가 중 하나는 무엇이냐? 중국이다. 왜? 스마트폰 제조의 대부분이 베이징 중국의 정저우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또 제조 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하게 되는데 이번에 AI 혁명을 보면은 엔비디아의 칩은 대만의 TSMC가 만드는데 중국이 없고 그다음에 TSMC의 중요한 메모리는 한국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제출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중국과 연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HBM이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는 이번 뉴욕타임스가 중요하게 언급한 것 중 하나가 AI 혁명에서 중국이 철저히 배제됐다. 배제된 것은 바이든, 트럼프 정부가 다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공급망에 있어서는 사실 굳이 중국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는 것도 이번에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이 여기에 수혜를 입지 못하지만 또 하나 지정학적인 화였고 그 무슨 말이냐? 중국이 수시로 이제 내년에 대만에 침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꺼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TSMC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분도 계시는 걸 제가 주위에서 봤는데 이 점도 사실 뉴욕타임스가 중국의 대만 침공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정학적으로 되게 위험하다는 것을 쓰면서 메모리 산업의 전초 기지가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인데 바로 휴전선 이쪽에 이제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도 사실은 불안한 건 여전하다라는 것도 뉴욕타임스가 동시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단순하게 국방 외교 측면에서 한국과 대만이 중요를 넘어서 세계 경제가 측면에서도 대만과 한국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 일종의 이제 새로운 에치슨 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함께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도 조명이 됐고요. 주가가 화답을 합니다. 예, 예. SK하이닉스 주가 보면은 어쩜 이렇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저번 조정 아니었나? 200만 원대였는데 갑자기 250만 원이에요. 예, 예. 어제 보니까 또 신고가고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KLS 기준으로 어저께 신고점을 뚫었죠. 250만 5천 원인가로 신고점을 250만 1천 원으로 끊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데 일단은 전고점을 뚫게 됐을 때는 매물이 없다. 왜 그전에 판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이 없지 않습니까? 매물벽이 없으니까 거기 쭉쭉 뻗어나왔었다. 저는 막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만 하고 투자하시면 되겠죠. 전고점을 뚫은 종목만 사서 투자하는 분들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어저께 마이크론 6% 떨어졌어요. 어저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이 거래일 전에. 예,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사실은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건 어제 YTD고 화면에 보시면 그 많은 분들 아시겠죠. 어저께 장 초반에도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SK하이닉스는 보란 듯이 이제 전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종속 변수가 아니다. 미국 시장 종속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저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그 수익률 상회하면서 어저께 삼성전자는 좀 비실비실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5% 넘게 상승하면서 전고점 뚫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ADR이다. ADR이 22일 날 승인을 한다면 승인을 뭐 20일 안 해도 언젠가 승인하겠죠. 승인을 한다면 그것이 또 현실화됐을 때 SK하이닉스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8월 달쯤에는 이제 300만 원 될 것이라 봤는데 어저께 250만 원을 뚫으면서 8월보다 앞서서 300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DR이 되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